반갑습니다. 한국출란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호피반의 소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출은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불태워서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난초가 햇볕을 받게 되면 엽록소가 형성되어 잎이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호피반의 특성을 가진 개체는 햇볕을 받으면 초록색이 되는 조직과 이와는 반대로 엽록소가 저하되면서 백자현상, 즉 알비노 현상을 일으키는 조직이 서로 상존하면서 화려한 얼룩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출란 호피반 품종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선천성은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발색이 잘 되는 경우이지만, 후천성은 소출이라는 발색 과정을 거쳐야 호피반 특유의 화려한 무늬를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후천성 호피반의 소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피반의 소출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신화를 늦게 올리는 것인데요. 약 5월 말경에 표토위로 성장하여 장마철에 본엽이 성장하여 전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피반 발색이 되기 위해서는 잎의 조직이 단단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의 출하가 빠르면 발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잎의 조직이 견고해져서 발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신화를 늦게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12월이나 1월경에 늦은 분갈이를 하면서 제1신화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2, 제3 신화가 늦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휴면기간 동안 저온관리를 통해 신화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찬바람이 난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난초를 화분에 깊이 심거나 화장토를 높이 쌓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말경에 신화가 화장토 위로 올라오게 되면 난초를 어두운 곳으로 옮기거나 신화에 화통을 씌워 관리를 합니다. 화통을 씌우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바람이 닿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바람이 닿으면 조직이 단단해져서 발색에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마철까지 배양을 하다가 장마가 끝나는 시점인 7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인 소출에 들어갑니다. 이 난초들은 제가 배양하고 있는 호피반 난초들인데요. 사계와 운무령이라는 난초입니다. 왼쪽 두 개가 운무령이고 오른쪽이 사계입니다. 한국출란의 대표적인 호피반입니다. 사계는 선천성 호피반이고요. 운무령은 발색 관리를 해줘야 하는 후천성 호피반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시기는 올해 장마가 끝난 7월 말경인데요. 보시다시피 사계는 어미촉에도 이미 무늬가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신화도 자라면서 이미 발색이 진행 중입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발색이 되는 전형적인 선천성 호피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무령을 보게 되면 운무령은 제가 약 3년 전에 한 촉을 입수해서 올해가 되면 이제 총 5촉이 되는데요. 운무령은 제가 따로 발색 관리를 하지 않고 배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호피반 무늬 발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경에 늦은 분갈이를 하면서 제1신화를 제거하여
신화를 늦게 받았고요. 5월 말경에 신화가 올라올 때 빛을 착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 봉지를 씌워 놨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름 장마가 끝날 무렵의 모습인데요. 신화가 많이 자랐습니다. 빛이 착용이 된 신화는 엽록소가 생성되지 않아 연녹색의 색상을 띠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옆에 있는 다른 운무령을 보겠습니다. 이 난초도 마찬가지로 햇볕을 받지 못해 신화가 연녹색으로 자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물을 자주 주고 햇볕을 집중적으로 쬐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계를 보시면 신화도 어느 정도 이제 자랐고, 그리고 발색도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 황금색으로 아주 예쁘게 발색이 되었습니다. 사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착용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배양을 했고 자연 그대로 발색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운무령을 보시면 운무령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발색도 많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 모촉과 비교를 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옆에 다른 운무령입니다. 이것도 모촉과 비교하면 발색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철란 호피반의 발색 방법인 소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발색은 되지 않았지만 소출 과정을 통해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피반을 잘 발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멋진 작품으로 키워낸다면 큰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